네, 글로벌 핫 이슈.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 모시고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 벨이 새 단장을 하고 우리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은 처음 모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금 네. 국내 어떤 그 경제 TV보다도 상당히 내용도 수준도 높고요, 알차고.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국내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 네네. 방송을 좀 많이 시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외신 기사를 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기사로 저희가 봤던 게 우리 국제 유가 관련된 이야기죠. 주가는 네, 급등을 했고요. 또 네. 달러나 석유 폭락으로 이제 전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부각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는데 전일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가장 큰 요인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좀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간이 예상되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 이에 따른 유가에 대한 폭등 이런 점들은 상당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에 대한 경제적인 상당히 훼손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가에 대한 안정세, 세계 에너지 기구도 이제 뭐 유가를 좀 늘리자,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도 유가를 좀 늘리자, 네. 특히 이제 관련된 중동 지역 에너지 기구에게 더 늘리자고 해서 네네.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에 좀 동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도는데요. 과연 지금 뭐 푸틴의 과연 속내는 무엇인가, 이에 따른 미국의 계산은 무엇인가라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또한 또 다른 면으로는 과연 미국의 어떤 힘을 느끼고자 하는 것인가, 그럼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당한 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보복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당장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도 보도에 나왔지만 러시아산 어떤 그 가스라든가 이런 쪽을 거의 다 이제 줄이겠다, 심지어는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동의 에너지를 수입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그렇죠. 자, 이런 점들이 부각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우려했던 그런 유가에 대한 안정적인 스탠스, 이런 점들이 네. 어떤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이제 수석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또 가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사를 통해서 또 봤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이제 많은 상당 부분 사업을 철수한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일본의 소니도 동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던 이런 그 러시아의 이라크,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향후의 시나리오, 네네. 이런 점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편으로서는 미국이 이런 점을 누렸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그 국지전 이런 쪽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강한 어떤 경제적인 상당히 좀 강한 어떤 보복성, 네네. 이런 점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시장에서는 뭐 러시아의 또 다른 뭐 디폴트다, 일부의 어떤 상품 폐기 우려들, 이런 점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점들이 이제 뭐 장기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신흥국 같은 우리나라 쪽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빨리 매듭을 짓고 네. 좀 안정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오는 시나리오가 네네. 미국의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이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제재, 네. 뭐 그런 보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또 미국의 또 큰 그림이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이거나 인류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좀 왕따 아닌 왕따가 될 법한 이 러시아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 속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왜 계속해서 전쟁은 끝나지 않는 기미를 보이는 건가요? 물론 이제 첫째는 뭐 입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먼저 가입하겠다고 선언하는 점. 물론 네. 전일의 이제 주가 반등은 끝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나토에
강하게 가입할 의사가 없다. 그렇죠. 뭐 4차 회담 하자 이런 내용들인데 네.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네. 뭐 점점 어떤 그 입지적인 강화 상당히 줄어드는 스탠스 이런 점들로 먼저 공격을 하려고 했던 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점들이 생각보다 너무 이제 거세게 확대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점들인데 네. 시장에서는 이제 과연 이런 점들이 그렇다고 해서 핵전쟁까지 갈 건가? 물론 이렇게 된다면은 네. 진짜 걷잡을 수 없을 텐데 그렇죠. 뭐 이런 점들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4차 회담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과연 뭐 크림반도 쪽만 뺏고 끝낼 거냐 이런 점들인데 물론 러시아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크게 가지 않을 것도 생각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을 통해서 뭐 미국 바이든이나 뭐 러시아 푸틴이라든가 네.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지금 어떤 그 지지 기반들 이런 점들도 더 확보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런 점들은 좀 길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런 경제 제재에 들어오면서 또 반대되는 양상도 좀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제 3개월까지 급여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식으로 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 부분들도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될 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뭐 저희도 이제 뭐 지점에서 주식을 고객들에게 추천하는데 네. 가장 성장성 있는 주식 중 하나가 이제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개를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 봐서는 가장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이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떤 급여를 지급을 선언했다 이런 점들은 또 네. 한편으로 봐서는 그토록 이제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힘들겠다는 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점인데 네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는 어떤 좀 그런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머스크가 또 다른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머스크에 대한 또 다른 이런 뭐 반응이 또 나오는데 빌 게이츠가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머스크보다도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 과연 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네. 해석이 좀 사실상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연 그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미래에 허용할 건가? 물론 뭐 최근에 러시아 문제가 사태가 터지니까 일부의 이제 뭐 부호들은 비트코인을 옮겼다 뭐 그런 루머도 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과연 그 달러라든가 이런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연 비트코인이 허용이 될 것인가? 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 저 인류가 인정되고 있는 또 다른 화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가 인정할 건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건 어디까지인가 투기가 아닌가 인정하지도 않는 건데 뭐 그런 점들인데 네. 뭐 계속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가치가 있을 건가? 그런 점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과연 인정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직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들인데 네. 이런 부분은 이번에 러시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어떤 그 어떤 위험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실로 이 부분이 삼을 건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관심이 필요한 건 대목인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이제 제재를 가해지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러시아 부호들이 대거 이 비트코인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이슈 또 관심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간밤 이제 해외 증시 좀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론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기반이 좋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제를 망가지든 말든 일단 금리를 올려라라고 하는 바이든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딜레마인데 이분 해석하려면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 아니었더라도 사실상 이 12월 달보다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떨어져서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이제 금리를 빨리 서두르면서
이제 뭐 시장을 망치는 일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안정감이 나왔었는데 네네.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그렇죠.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러시아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금리를 더 폭등시켜서 시장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금리보다 오히려 폭등시켜서 네. 러시아 같은 제조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바이든 그 FOMC 의장 쪽에서도 파월 의장도 한 얘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어떤 향후의 안정성을 가지고 금리를 높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약간 안정적인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한 중요한 점들, 이번 주에 있을 유럽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뭐 1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4차 터키의 회담을 통해서 빨리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만약 이런 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면 시장은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만 이제 회담이 잘 안정이 된다면 네네. 이제 시장에서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이 미국 FOMC 회의 쪽에서 네. 과연 약간 그 과거의 같은 매파적인보다는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때는 시장은 어쩌면 당분간은 흔들리더라도 네.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여러 가지 기대가 한 몸에 세계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전쟁에 대한 좀 종식이랄지.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을 조금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려 가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뭐 예상치 못한 거와 장기화될 우려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부분들은 과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 그 가장 우려되는 점들은 지금 중국이 어떤 러시아의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세계적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저 문제들 과연 한편으로 봐서는 미국이 뭐 과거와 같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이 어려운데 과거 같은 미국이 저렇게 셀까? 그러면 이 미국도 만약에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제 중국이 다시 한번 대만을 침공한다. 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뭐 이 부분들로 가서는 과연 이제 안타까운 점들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특히 에너지가 없는 쪽에서는 네. 더 힘들어지는 이런 딜레마 현상들, 이런 점들인데 네네. 물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물론 뭐 푸틴 쪽도 끝까지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점들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길게 갈수록 어떤 세계의 어떤 그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4차 회담에 대해 기대를 모아보고요. 이런 네. 점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면서 네.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도 지난달보다는 MM으로 좀 약간 좀 안정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도 이제 좀 약간은 좀 비둘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가장 그림이 좋은데 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더 힘들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각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뭐 이런 제3차 세계대전의 우려 속에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뉴욕 증시 일정에 대해서 해외 일정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통화정책 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는데 어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물가 지표가 상승하다가 12월 달보다 1월 달에 약간 내렸었고 그리고 네. 2월 달에 떨어질 걸로 기대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 문제 때문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네.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약간 50이 한 25bp 정도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으면 심지어 예상외도 실은 뭐 긴축 뭐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해 주목해봐야 될 그런 뉴욕 증시 어떤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증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어제는 저희 시장이 좀 장이 쉬었죠. 선거일로 그렇습니다. 해서. 그러면 전일장에서는 또 어떤 뭐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미국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작게 나와야 이런 부분이 나와야 이제 외국계 어떤 매니저들이 한국 주식을 약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점들에 상당히 우려 속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금일은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그 나토 가입을 강하게 철회하겠다 이런 강한 의사들. 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등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지속적인 상승은 아마 외국인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주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러시아 문제들과 함께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제 뭐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출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러시아 에너지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자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자를 확대하자 네. 이런 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주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업종과 종목에 대한 차별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상당히 주목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잠깐 투자 전략을 조금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수석 매니저님께서 시청자들께 조금 더 심도 있는 좀 투자 전략 좀 전달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요즘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는 전략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금이 있으면 뭐 언제 살까 이런 거 고민하겠지만 예상치 않았던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세계적인 매니저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겁니다. 네. 주가가 반등할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올라갈 건가 이 부분들인데 이제 시장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점점점 유동성이 축소돼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들이 점점점 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성장성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의 실적 베이스가 더 높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실적이 높을 그리고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 더 높을 이런 종목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종목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본전이 되면 팔고 저 좋은 종목을 알고는 알겠는데 네. 저걸 못 사겠다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런 종목들을 일부를 교체해보는 전략 이런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부터 시장이 이제 하반기로 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점점점 시장은 더 성장성이 있고 더 영업이익이 확실한 종목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으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일부 약간 좀 다변화하는 이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 우리 수석 전문가님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외정제 오프닝 벨이 사실상 시청자분들, 주위분들이 많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새 전장 이후에 내용도 상당히 풍성해지고 네. 뭐 지금 어떤 모 방송들이 뭐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그런 내용들과 함께 풍성한 내용들 그래서 뭐 국내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뭐 이번 우리 내외경제 오프닝 벨을 시청하시면서 더 나은 성과 그리고 그런 내용들 기대와 함께 뭐 저도 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네. 상당히 좀 알찬 내용을 가지고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국제문 수석 전문가님과 함께 세계 시장부터 국내 시장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또 투자 전략부터 또 소감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도 이 시간 출연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그러면 이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